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기 중앙에 있는 요 기기들입니다. 이 옆에 보면은 스피커가 많죠. 프로하게 K 시리즈입니다. K1, K6, K3, 그 다음에 K6 이렇게 세 줄을 마련해 놨는데, 이게 사이러스에 대해서, 매칭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둬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이러스 하면은 영국의 네임이나 네임 오디오나 린과 함께 브리티시 사운드를 대표했던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린하고 네임은 네트워크 오디오 쪽에 상당히 좀 일찍 선도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그쪽 제품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그 사이러스는 좀 전통적인 노선을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좀 네트워크 본격적인 그런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약간 겉보기에는 약간 좀 정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코난이 말씀대로 그 네트워크에 적극 대응하면서, 특히 네. 이제 캐나다 브랜드잖아요. NAD하고 그렇죠. 블루 사운드가 개발한 블루 OS를 채택을 하면서 네. 그냥 그쪽으로 그냥 가속도가 확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 스트림 시리즈라든지 이번에 네. 이제 말씀드릴 플래그십 40 시리즈도 팍팍 내놓고 네. 되게 가속도 탄력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이러스의 어떤 변혁의 그런 시절이 이제 다가왔는데, 그 중심에 선 라인업이 대표적으로 이 40 시리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 쪽에 있는 게 40 ST, 그 다음에 김편님 쪽에 있는 게 40 앰프. 일단 40 ST 이 제품에 대해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40 ST 하면은 ST가 이제 스트리머를 뜻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뒤에 뭐 이더넷 입력이 있고요. USB-A 타입 단자 있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 뭐 전면에 보면은 커버 플로우나 뭐 그 아티스트 명이라든가 곡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셰시가 이게 알루미늄이죠. 그게 보기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마감 퀄리티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예전 클래식 시리즈만 해도 그 기존 사이러스의 조금은 좀 둔탁하고 대신 좀 묵직하고 되게 이제 향토적인 그런 질감이었는데, 이 40 시리즈가 되면서 완전 환골탈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그 두 개 다 이제 볼륨을 달았잖아요. 볼륨하면 그 볼륨 노브 둘레에 이제 또 LED 불도 들어오고, 완전 겉보기는 완전 환골탈태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잠깐 뭐 인터페이스 좀 알아보면은 디지털, 광, 동추, 입출력 모두 마련이 돼 있고요. 그 아날로그 출력은 RCA만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출력 그리고 2조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DAC 좀 알아보면은 ES9039Q2M. 그렇죠. 최신 칩셋이죠. 그렇죠. 이거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Q2M이니까 이제 2채널. 같은 사양이라도 프로가 붙으면 이제 8채널이고요. 얘는 이제 Q2M 2채널을 써갖고 32384, 그러니까 PCM은 32384 음원까지 대응을 하고요. DSD는 256까지 대응을 하니까 지금 웬만한 스트리밍 음원은 다 재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에어플레이 2, 뭐 룬 레디 제품이기도 하고, 당연히 블루 OS 스트리밍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국내에도 많이 유저들이 있지만 블루 사운드나 NAD 제품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블루 OS 앱 사용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이 사이러스가 블루 OS를 이제 채택한다, 그 뉴스가 떴을 때 정말 빅뉴스였어요. 그렇죠. 야, 드디어 블루 OS가 이제 이 NAD 입장에서는 수출이 되는구나.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갖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블루 OS는 그 어떤 그 네트워크 딱 붙는 그 성능은 진짜 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이게 블루 OS의 자신들만의 어떤 영토, 생태계를 이제 완전히 확립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40 ST 밑에 보면은 뭐가 하나 또 있어요. 그렇죠.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근데 전면은 그냥 검은색이고, 이게 뭐하는 데 쓰는 물건이고 하면은 별도의 전원부예요. 이게 옵션이죠, 사실. 그렇죠. 아주 값비싼 옵션이죠. 유료 옵션인데, 이 외장 전원부 연결을 통해서 음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게 진짜 네임하고 사이러스의 대표 시그니처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전원부를 마련을 해서, 더군다나 지금 이 두 대를 동원을 한 거잖아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이 인티앰프에도 붙이고, 스트리머에도 붙이고, 그래서 각각 역할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되는 그 방식은 좀 다른데, 어쨌든 결과는
두 기기의 성능을 예. 음질을 업그레이드한다. 네. 이게 사이러스의 대표 시그니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김표님 쪽에 있는 40앰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 전면 디자인은 40ST랑 거의 쌍둥이처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완전 깔맞춤 할 수 있는 거의 세트 규격으로 만든 앰프예요. 이 제품 보면은 기본적으로 클래스 AB 증폭입니다. 전통적인 사이러스 회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100W 채널당 100W 출력을 내줘요. 근데 이제 이게 6옴 기준이죠. 6옴 기준이죠. 예. 그때 이제 그 사이러스 쪽에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예. 그 관계자가 이제 내한을 해갖고 왜 그 많은 8옴도 있고 4옴도 있는데 왜 6옴 기준으로 요즘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 네. 그랬더니 이 앰프가 작동을 해서 이제 결국 스피커를 물리는데 스피커 임피던스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출렁출렁 하죠. 그렇죠. 그게 가장 평균적으로 작동하는 그 임피던스가 6옴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앰프 입장에서도 자기네 스펙, 출력 스펙을 말할 때 6옴으로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할 수가 있다. 그래갖고 예. 요즘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6옴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다. 네. 그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인터페이스 쪽 보면 일단은 뭐 사실 ST도 그렇고 사이러스 제품군들은 뭐 XLR 입출력 같은 거는 지원을 안 해요. 그렇죠. 예. 이 앰프, 40앰프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RCA 입력만 지원합니다. 내조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포노단을 내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죠. MM만 지원하죠. 예. 그렇죠. MM만 지원하는 RCA 포노 입력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40앰프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40ST 스트리머와 마찬가지로 네. 그 ESS의 ES9030 Q2M DAC를 또 내장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을 지금 연결을 하면은 어느 하나의 DAC는 포기를 해야 돼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좀 이따 들려드릴 음악은 이 ST 안에 내장된 DAC를 활용을 해서 그렇죠. 아날로그 출력을 해갖고 얘를 순전히 아날로그 인티 앰프로만 지금 활용한 상태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40앰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선 입력이 오히려 40ST보다 많아요. 디지털 입력이 뭐 광, 동축, 그다음에 USB, B타입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HDMI, EARC 그렇죠.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ST가 없이도 사실 40앰프로만도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리머 기능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뭐 TV랑도 연결할 수도 있고, 맞아요. LP랑도 턴테이블하고도 연결해서 들 수 있고, 네. PC랑도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활용도는 이 인티앰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40ST와 마찬가지로 40앰프도 별도의 옵션 전원부 밑에 있는 전원부를 별도로 추가해서 사용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전원부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면은 이름은 일단 40PSU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파워 서플라이 유닛인데 전용 케이블 15핀 단자가 있는 전용 케이블이 공급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케이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파워 앰프에 연결을 하면 아까 6옴의 100W 출력이라고 그랬는데 6옴의 113W 출력으로 업이 돼요. 그러니까 출력이 늘어나는 것 말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40PSU를 붙이면은 이 40앰프 안에 프리앰프부하고 파워앰프부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프리앰프부와 파워앰프부에 이 40PSU에 보다 정제된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리앰프부는 45V 그리고 파워앰프 부분에는 56V 전원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 이 안에 원래 있던 전원부는 노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밖의 회로들, 그러니까 어떤 디스플레이라든지 로직 회로든지 이런 거는 기존 전원부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걸 완전 분리를 해서 음질에 좀 더 예민한 부분을 이 40PSU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트리머에 40PSU가 연결하면은 마찬가지로 좀 더 음질에 관여하는 부분, 그러니까 스트리머 모듈, 그러니까 네트워크 모듈이라든지 안에 DAC가 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DAC 이후에 아날로그 단에 이 PSU가 전해주는 보다 더 정제된 전원이 공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이 전원이 들어가는 제품들의 어떤 심장이랄까요?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전원부잖아요. 그렇죠. 전원부에 따라서 전원부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기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용 옵션 이 전원부는 상당히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원부, 외장 전원부를 붙이면은 왠지 파워가 생기고 뭐 이거에 그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들어보면은 음이 좀 더 정확하고 깨끗하고 배경이 맞아요. 정말 적막해지고 이런 쪽의 효과가 더 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양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질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이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에 대해서 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청한 시스템 소개를 드리면, 앞쪽에 있는 컴포넌트는 지금 눈에 중앙에 보이시는 이 제품들만 사용을 했어요.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건 스피커인데요. 저희 양쪽에 이렇게 펼쳐놓은 이 스피커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프로하게 레퍼런스급 스피커들이죠. K 라인업인데, 일단은 저희 가까이에 있는 게 북쉘프 K1입니다. K1 2A 2 스피커 형식이고요. 전용 이제 스탠드 위에 지금 설치를 해놨고, 그 포트가 이제 저 바닥에 있는 그렇죠. 그런 저음 반사형 타입이고, 그 옆으로 중앙에 있는 그거는 이제 K3. 이것도 2A이긴 한데 이제 3 스피커죠. 그렇죠. 미드베이스 우퍼가 하나 더 들어가고, 이제 MTM 방식으로 가상 동축형 그런 방식으로 설계한 스피커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K6는 김편님이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딱 미드레인지가 독립이 된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K1, K3는 페이스 플러그 타입으로 가운데에 해서 그야말로 위상을 딱 정렬시키는 그런 역할이 큰데 비해서, 지금 저쪽 우퍼 두 발은 더스트캡 방식으로 해갖고 완전 설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나오는 음의 촉감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스피커로 들리는 그런 효과를 받는데, 그건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블루 OS, 40ST가 룬을 지원하기 때문에 룬으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블루 OS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K1, K3, K6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 곡씩, 그렇죠. 한 곡씩, 시간상 한 곡씩만 녹음을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보고 저희가 또 녹음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쭉 들어보시죠. Did you say? I know I saw you singing, but my ears won't stop ringing long enough to hear those sweet words. What did you say? End of the day, the hour hand has spun, but before the night is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이 각각의 스피커에 대해서 원래 뭐 서로 막 비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뭐 한 곡씩 다른 곡들을 좀 녹음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른 곡들도 들어보면서 좀 비교도 해봤어요. 해봤죠. 예. 예. 일단은 저 K1 같은 경우 처음에 딱 들어보면 사실 이게 사이러스나 네임 오디오 이런 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오디오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거의 진짜 이 영국 브랜드잖아요. 다 영국 스피커들하고 거의 99% 영국 스피커들이랑 썼어요. 그렇죠. 프로악뿐만 아니라 뭐 로저스, 하베스, 스펜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스피커들이랑 또 방 안에 서재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즐기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중역대가 도톰하고 전체적으로 소리 온도감이 따뜻한 안온한 그렇죠. 그런 분위기. 그렇죠. 예, 근데 오랜만에 사실 사이러스 신형이고 예, 오랜만에 프로악이랑 매칭을 해봤는데 과연 옛날 같은 느낌이 날까? 그랬는데 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코난님도 보셨지만 진짜 박수를 쳤어요. 예. 그러니까 사이러스나 이 프로악. 예. 그러니까 예전만한 명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첫 곡으로 노라 존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음의 어떤 따뜻한 온기 예. 그리고 편안하고 오랫동안 음악을 들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되게 무장해제가 된다는 느낌이 K1의 첫 곡을 듣는 순간 딱 느껴졌어요. 그리고 예. 이 사이러스가 이 40 시리즈가 내놓으면서 약간 그러니까 기존 팬들의 불만이 뭐냐면 너무 해상력을 높이다 보니까 얘의 어떤 그 두툼한 중역대의 그렇죠. 무게감이나 호소력이 좀 떨어졌다 느꼈는데 예. 그게 불만이었는데 이 사이러스랑 딱 매칭을 하니까 그게 확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완벽한 시너지를 내갖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서로 뭔가 이게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 예. 옛날에 저는 이제 사이러스 인티는 뭐 1, 그다음에 3, 5, 6, 뭐 그 정도 때까지 좀 많이 써보고 그 이후에는 좀 많이는 안 써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 프로악이랑 매칭했을 때 나는 주로 영국 그 브랜드들이랑 매칭했을 때 나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역이나 고역이 확 열리질 않고 예. 기분 좋게 롤오프 되는데 그 안에서는 정말 아기자기하게 꽉 찬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인절미 먹는 느낌, 꽉 찬 느낌이 이 사이러스가 아직 DNA가 살아있구나. 1등 공신은 어쩌면은 이 매칭한 스피커 프로와 K1 덕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앰프와 스피커 매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K1보다 물론 상급이긴 한데 K3가 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대도 좀 더 넓고 그리고 두 번째 뭐 덱스터 고든 치즈케이크 이런 거 들어보면 훨씬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대를 이렇게 넓게 조망해 나가면서 리드 앤 페이스 이런 것들이 가볍고 푸덕이 아주 가벼우면서 경쾌하게 그렇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K3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도 K1으로 한번 들어봤잖아요. 예. 그러다 K3로 딱 바꿔서 들어보니까 저는 이 무대가 확 더 트인 느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드럼의 어떤 심벌즈라든지 하이햇 같은 소리가 더 잘 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상력이 높아지는 그런 기분이 그렇죠. 오디오적인 쾌감이 K3로 올라가니까 확실히 늘어났다. 예.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K6로 가면은 K6로 가도 원래 아까 이제 K1이나 K3에서 느꼈던 그런 음색적인 특징들은 어느 정도는 다 품고 있어요. 근데 좀 밸런스도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고 좀 더 저는 좀 엄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약간 더. 예. 좀 더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다음에 좀 더 진한 느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영미 이쪽 그 오디오 리뷰어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예. 이 음악 재생의 권위가 이제 위험이 이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이민철 공급 같은 경우 이 특히 K3에서는 약간 느끼지 못했던 어떤 묵직함이라든지 권위 그리고 호소력 그리고 진중함 그리고 특히 베이스가 꽉 잡아주니까 이 어떤 푸더크의 경쾌함이나 산뜻함은 K3가 더 난데 이 이민찬 곡이 전해주는 어떤 진중한 음의 어떤 호소력 이런 거는 확실히 얘만의 독보적인 레벨이 있다.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사이러스의 지금 대표 기종인 40 시리즈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40 시리즈 앰프, 인티 앰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프로악 스피커와 매칭해서 좀 테스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오디오라는 게 굉장히 좀 약간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그런 면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살펴보면 이게 오디오라는데도 음악처럼 장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꼭 미국의 뭐 독일의 이런 하이엔드 제품만이 모든 사람한테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격이 좀 더 저렴하더라도 영국 쪽에 막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런 제품들, 그리고 대역기나 다이내믹스는 조금 작더라도 오히려 되게 프로악이나 이런 것처럼 옹골차고 따뜻한,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독일이나 미국 이런 쪽 스피커나 그 앰프 매칭해서 오는 그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자세로 막 들어야 되고. 네. 그런데 얘는 진짜 소파에서 편안하게 네. 느긋하게 들어도 어떤 충분히 어떤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 호소력 가득한 그런 사운드. 그러니까 요즘 뭐 다국적 기업 되면서 무슨 브리티시 사운드가 어딨냐 막 이러는데 예. 그래도 프로악과 이 사이러스 매칭에서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리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